여전히 세계 경기는 불안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1차 협상 타결을 두고 아직도 으르렁대고 있고요. 이러한 여파를 한국과 홍콩, 일본, 대만, 중국 등 모두 다 한꺼번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철렁하실 텐데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중국,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이 어떤 채널입니까? 7월부터 일본 경제를 집요하게 공략했던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일본 경제에 언론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부분을 또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48편 영상에서 일본 경제의 핵심 중추는 자동차와 그 부품 산업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과 똑같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일본의 그 자동차 산업과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로 국내외적으로 그 입지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나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는 것이 다소 적습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냐면 일본 증권금융거래소 JPX의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특이하게 일본은 3월 결산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나 세계 기준은 12월 결산인데 일본은 참 말도 안 듣고 세계 기준을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 그네들도 따지면 상반기, 우리로 따지면 2분기에서 3분기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자동차 기업의 수익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정말 많은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도요타와 혼다, 그리고 닛산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스즈키, 마쓰다, 스바루, 미쓰비시, 이스즈 등 자동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을 알아볼 텐데요. 전년 동기 대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자동차의 심장, 도요타는 지난해 14조 6,700억 엔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 속에서도 15조 2,800억 엔의 매출로 4.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상반기 1조 2,600억 엔이었는데 올해는 1조 4천억 엔을 기록하면서 11.3%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1조 2,400억 엔에서 1조 2,700억 엔으로 2.6% 상승했죠.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성장을 할 만큼 도요타 자동차는 엄청난 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세계 2위의 자동차 업체가 아닙니다. 이런 견조한 상승세의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맞고 있는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도요타는 최강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요타와는 다르게 일본의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위 업체들로 내려갈수록 그 심각성은 큰데요. 일본 자동차 업계 2위이자 전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는 혼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혼다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7조 8,600조 엔이었는데 올해는 7조 7,200억 엔으로 1.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5,139억 엔에서 4,726억 엔으로 8%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4,551억 엔에서 3,689억 엔으로 지난해 대비 19%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닛산인데요. 닛산이 르노와의 얼라이언스를 통해 사실상 프랑스 쪽에 치우쳐 있다고는 하지만 JPX에 상장된 기업이므로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5조 5,300억 엔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5조 엔으로 9.6%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2018년 상반기 2,103억 엔에서 올해 316억 엔으로 무려 85%가량 급감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2,463억 엔에서 654억 엔으로
73.5% 감소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어떤 자동차 기업보다 닛산 자동차의 불황의 여파가 휘몰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체라고 하기에는 오토바이를 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스즈키입니다. 2018년 상반기 매출액 1조 9,300억엔이었지만 2018년 상반기 1조 7,500억엔으로 9%가량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1,985억엔에서 올해 1,186억엔으로 40% 급감한 상황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362억엔에서 올해 상반기 793억엔으로 41.8% 감소한 상태이죠. 일본 자동차 업계 5위는 마쓰다 자동차로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 7,300억엔에서 올해 상반기 1조 7천억엔으로 1.3% 감소하여 다른 업체들보다 선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30.3%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6위인 스바루가 있는데요. 스바루는 도요타 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사실상의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루는 올해 북미 시장에서 SUV로 시장을 휩쓸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7.7%로 비교적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요. 영업이익은 무려 68.1%, 당기순이익 역시 58.4% 증가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업체는 미쓰비시 자동차인데요. 미쓰비시 자동차는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이 1조 1,700억엔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 1조 1,200억엔으로 3.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자동차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처참한 수준인데요. 닛산 자동차의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82%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무려 95% 감소하여 흑자를 기록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 역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를 체결한 회사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상황 자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르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르노 역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 영업이익은 12.3% 감소, 당기순이익은 48.6% 감소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 3개 업체 모두 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스츠 자동차를 살펴볼 텐데요.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산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무튼 이스츠 자동차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 1.4% 감소로 비교적 감소세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18.4% 감소, 당기순이익은 29% 감소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8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을 살펴봤는데요. 도요타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격인 스바루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의 실적 부진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과 비교해봐도 영업이익률의 감소는 훨씬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한국 기업의 부진만 이야기하지 자신들의 기업의 부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한국 언론에서도 한국 기업의 부진만 이야기하지 일본 기업의 부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생기실 텐데요. 바로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과의 비교입니다. 일본은 8개 회사가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상 현대차 그룹 한 회사밖에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구성원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3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수출 품목 중 자동차의 비중은 15%고요. 한국은 6.8%입니다. 또 GDP 규모도 3.2배로 한국은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막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개수를 인지하시고
자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료들은 현대차 그룹의 재무 분석 자료들을 활용했고요. 일본과 똑같은 시기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2018년과 2019년 2분기, 3분기의 자료들을 활용했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49조 1,4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52조 8,09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7.5%의 건실한 성장세를 이뤘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 2,397억 원, 올해 1조 1,709억 원으로 무려 42.8%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18년 2분기와 3분기 합산 1조 1,166억 원, 올해는 1조 5,060억 원을 기록하며 34.9% 증가했죠. 저희가 지난달 현대자동차의 부활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괜히 그런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충격파 속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자동차는 매출액에서 지난해 28조 1,344억 원, 올해 29조 752억 원으로 3.3%의 성장세를 이뤄냈고요. 영업이익은 4,697억 원에서 7,867억 원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67.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 역시 작년 6,296억 원에서 올해 8,038억 원으로 27.7%의 증가를 이뤄내며 완벽한 반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를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비교해야 하지만 워낙 한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현대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성장세에 있는데요. 매출액은 2018년 2분기와 3분기 합산 17조 3,108억 원에서 올해 2분기와 3분기 합산 18조 5,207억 원으로 7%가량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9,933억 원에서 올해는 무려 1조 2,090억 원을 기록하면서 21.7%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작년 1조 24억 원에서 올해 1조 2,452억 원으로 24.2%의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일본 차 업계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상당히 양호한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오랜 동안의 텃밭이었던 동남아시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동차 시장도 차세대 자동차 시장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일본의 자동차 업계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불황이 훨씬 더 심각하고 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다 같이 힘든데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한국의 전자산업과 일본의 전자산업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로 경제의 이면을 읽어주는 당나귀 삼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